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4 시리즈가 고가 모델은 잘 팔리는 반면 전체 판매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1차 출시국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비쌀수록 잘 팔리는 불황의 역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아이폰 14 공개 당시에는 평가가 아주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분위기에 좀 살짝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게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의견과 뭐 전체 판매량이 좀 잘 안 나온다 이런 다른 의견들이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혹시 애플 이벤트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때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라고 해서 이제 고가 라인업이 나올 때 이제 환호성을 질렀을 그런 어떤 요소가 있는데 어떤 이벤트였어요? 이른바 이제 애플 감성이라고 하죠. 이제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해서 이 M자 노치에서 이제 가운데 동그라미가 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 UI의 특성에 맞춰서 바뀌는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이런 것 측면 때문에 신기능이 최신 애플 아이폰 프로와 좀 고가 라인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이상인데 여기에만 이 기능을 좀 적용해주면서 이쪽 수요는 사전 예약 판매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수치가 좀 높고 200만 대 이상 중에서 100만 대 이상이 다 프로와 프로 맥스에 몰렸다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저가 모델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 노치 부분이 아직도 M자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작과 이제 거의 흡사하죠. 바뀐 게 이제 디자인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전 예약 물량이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 몰려 있다고 그래서 이쪽만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럼 전체 판매량 자체는 저조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애플 전문가죠.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데 거밍치라고 이제 대만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중국에서 사전 주문 물량을 이제 할당량을 조사해봤더니 85% 이상이 이제 프로와 프로 맥스에 몰려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조금 최근에 들리는 공급망 쪽에서 들리는 소식들을 접하면 아이폰이 사실 이제 오늘부터 현지 시간 미국 기준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중국에서도 1차 출시국이잖아요. 중국에서도 이제 웃돈을 뭐 인기 모델 딥퍼플 아이폰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한국 돈을 한 80만 원 정도 웃돈을 얹어서 이제 주문할 정도로 공급이 좀 딸린다는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애플이 벌써부터 이제 국내 부품사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같은 이제 애플에 공급을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증산하기 위한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을 증산하기 위한 어떤 부품 발주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좀 들리긴 합니다. 이제 신기능이 이렇게 좀 뜨겁게 여기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반면에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아이폰 플러스, 14 플러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델에서 화면만 키운 모델인데 이게 지난해까지 나왔던 미니라고 해서 한 손 안에 들어오는 이런 제품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발전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작년에 미니보다도 좀 팔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경기 둔화의 여파가 이제 전체 판매량을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도 프리미엄 제품은 좀 잘 나갈 것이다.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던 그 소비의 양극화 이 부분도 딱 들어맞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능이 이제 좀 좋은 제품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 인기의 비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뭐 기능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사실은 애플도 미국 기준, 달러 기준으로는 가격을 동결했기 때문에 이런 인기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같아도 이제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구매를 좀 적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저렴한 모델과 비싼 모델의 가격 차이가 용량에 따라서 이제 $800 그리고 우리 돈으로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기왕 쓰는 거 좀 더 좋은 제품을 쓰자. 이제 휴대폰이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됐다는 말은 이제 되게 오래된 말이잖아요. 네, 휴대폰이 하나의 이제 개성템,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좀 소비가 되는 모습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양현주 기자가 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달러 강세로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비싼 스마트폰 구매를 꺼리지 않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스마트폰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감내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다면은 그 핸드폰이 필수 불가결의 물품이니까 이용 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지. 스마트폰 신제품에 민감한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이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휴대전화는 이제 그 단순 생필품이라기보다는 액세서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제품들이 또 많아지기도 하고. 가장 좋은 제품을 쓴다는 만족감을 고려하면 감내할 만한 가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프로를 사는 이유가 그 나온 그 모델 라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걸 사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략하기도 했고, 마케팅이 기능적으로도 최고를 쓰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출시된 아이폰 14 시리즈의 가장 낮은 기종과 가장 높은 기종의 가격 차이는 북미 기준 최대 $800, 한국 기준으로 125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초기 사전 예약 대부분의 수요가 상위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 고가 모델의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심화돼 왔는데 제조사는 이런 현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위 모델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이른바 끝나누기를 통해 소비자들의 수요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전체 판매량이 늘지 않더라도 비싼 모델을 많이 팔아 수익을 남기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위 모델 판매 비중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싸도 사겠다는 소비 심리에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제조사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사실 뭐 요즘 나오는 새 제품들은 예전처럼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좋은 걸 사서 좀 오래 쓰는 그런 소비 행태가 더 강화되는 것도 같습니다. 네, 일단 애플의 스펙 몰아주기 전략이 좀 주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도 사실 현재 뭐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리 경기가 침체했다고 해도 뭐 지갑 사정이 막 크게 변하지 않고 이제 대외 환경이 바뀌고 뭐 물가가 상승하는 등 하기 때문에 사실 소비라는 건 선택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어떤 걸 줄이면은 어떤 거에 또 지출을 크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고 기업은 그 소비자의 선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략을 맞추느냐가 좀 주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은 좀 우리나라 가전제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전제품에서 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뭐 크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좀 TV의 경우를 보면요. 올해 경기 침체로 전 세계 TV 출하량이 2억 한 879만 대가 예상되는데 이는 이제 지난해보다 이제 2.2%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예상치대로라면 올해 TV 출하량은 12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을 이제 기록할 전망인데 실제 상반기 TV 전체 판매 금액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반기 실제 판매 데이터를 보면요, 이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네. 삼성 QLED, 여기도 이제 QLED 라인업은 좀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프리미엄 QLED TV의 판매량은 같은 기간에 16.3% 증가했고요. LCD보다 이제 몇 배 비싼 OLED TV 같은 경우에도 출하량이 실제로 전체 글로벌로 봤을 때 저렇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71인치 이상 LG OLED TV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상반기에 17%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차값에 비교되기도 하는데 수천만 원짜리 이제 98인치 LED OLED TV를 출시를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다면 수익성이라도 높여서 어떤 실적을 방어하자 뭐 이런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전도 그렇고 뭐 자동차 쪽도 사실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뭐 수요 쪽 이유라기보다는 반도체 공급 쪽 요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고가 제품 위주로 파는 기업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 결정력이 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뭐 누구보다 이번 애플의 성과를 좀 유심히 보고 있을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애플의 제품 전략은 사실 국내 업체, 뭐 특히 삼성전자 같은 스마트폰을 사실상 지금 전 세계에서 라이벌 기업이죠. 예. 삼성전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11 시리즈 때 사실 아이폰 10이 나온 이후에 그 고가 애플이 항상 고가 정책을 좀 써왔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아이폰 11 시리즈도 당연히 엄청 비싸게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677로 당시에 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저렴했군요. 일반 모델을 그렇게 해서 예상을 깨고 이제 그 후부터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좀 저렴한 가격 경쟁을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애플의 제품 전략은 이제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극단적인 이제 금 나누기 전략도 성공한다면 당장 삼성도 내년에 이제 갤럭시를 출시하면서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실제로 네. 성공을 한다면 애플의 경우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 제품을 공급하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 이때가 중요한데요. 여기 애플의 회계 연도 기준으로 이제 1분기입니다. 이때 이제 실적에서 신제품의 성공 여부가 드러나는데 이제 작년과 재작년의 4분기 실적 보면 우리 돈으로 다 100조 원 넘게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올해 4분기에도 이런 실적을 좀 뛰어넘는다면 애플의 이런 극단적인 금나누기 전략이 좀 이런 불황 속에서 우수한 제품 판매 전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